높고 험한 태백산맥의 품 안에 언제부턴가 영월 땅은 숨은 듯이 안겨 있었다. 올라가면 내려서고 그리고 다시 올라야 할 고개들을 넘어 기차가 영월역에 닿으면 대처를 다녀오는 영월 사람들의 노덕도 저절로 풀리기 시작한다. 영월 사람들 틈으로 보이는 한 노신사. 언론인 출신인 그의 요즘 직함은 영월엄씨 문중집의 발행인 겸 취재기자다. 그가 맨 먼저 향한 곳은 영월장터. 때마침 5일장이 성시다. 여기가 이게 전부 하성리입니까? 네. 우리네 인심에 고향 땅을 혼자 떠도는 법은 없으니 길잡이를 만나 향한 곳은 하송리. 영월엄씨의 삶이 시작됐던 그곳에는 시조가 심었다는 한 그루 은행나무가 있었다. 이 은행나무는 신수라고 불리워진다.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그 사실을 예견해왔다는 것이다. 울면서 그랬군요. 네네. 또 6.25 해방 때는 또 즐거운 경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동쪽까지가 또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이쪽은 저건 비워놨군요. 이쪽은 저절로 떨어진 건가요? 저쪽이? 떨어져 나가 보이시니까 이제. 이런 신령스러움은 그대로 믿고 싶은 것. 그것은 시조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은 아닐까. 아, 네. 그러니까 6.25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 가지가 부러지면서 그 나라의 큰 재앙이 있을 정도다 하는 걸 알게.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의연한 자태를 보여주는 신수. 1000년 동안 은행나무는 예대로 거기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영월엄씨의 삶을 거기서 만날 수는 없었다. 왕권이지만 그전엔 그렇지 못했거든요. 특히 영월은 아주 그 산골 중에도 산골이었기 때문에 이러니 삶은 때로 뿌리가 되는 것인가. 고향 땅을 떠난 적 없다는 엄상열 씨. 그에게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족보를 펼쳐 그 역사를 더듬게도 한다. 그리하여 더욱 보사에 밝아진 것은 아닐까. 대사, 지금 말하면 대사로군요. 신실을 부계 보사로 해서 영월에 오셔서 그 영월 불안운 영월에 계시게 그대로 남아 계셨다. 그 영월 불안운이야. 영월에 살면서 돌아가지 않았다. 문중의 역사를 자신의 얘기처럼 들려주는 사람. 그는 영월 땅을 내려오며 만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어풍이 있어요. 어풍을 영월엄씨의 시조면은 영월 북쪽 동을지산에 있다고 한다. 네. 아, 저쪽으로 올라가시면. 네. 아, 그렇군요. 이 산세가 참 좋군요. 네. 네. 영월 땅의 풍광을 한꺼번에 맛보는 데가 곧 이곳이었으니 1000년 전의 삶 또한 인연이 없지 않았을 터. 올라가면 어딘가에 시조면은 있을 것이다. 이 부분 네, 이 부분 그건 알 수가 없죠. 아,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이 부분이다. 하여튼 올라가면 다 파인지라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파인지 다 파인지 못하고 막은 어쨌든 동속으로 막 까빈지고 그저 평소를 해. 네. 위에 모셨을까? 전부 까빈지 그랬어요. 이 산마루 어디쯤에 있었다는 시조묘. 그러나 금방이라도 눈에 잡힐 것 같은 묘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 그렇군요. 이 판흔적이 여기 있군요. 여기서 비모시 우리 할아버지 산소지 뭐. 아, 여기 꿀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짐승이고 지금 뭐 짐승 시조묘는 물론 10세조까지의 묘가 한자리에 나란히 자리했었다는 곳. 그곳이 이 동을지산이 아니었던가. 한스럽군요. 후손들은 체념한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렸다. 묘소는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혹시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인 것은 아닐까?
영월 엄씨의 시조는 엄임의. 그는 중국 한나라 때의 대학자 엄자능의 후손으로 천년 전 이 땅에 건너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때 그가 정착한 곳이 강원도 영월 땅이었다. 그로부터 영월엄씨의 문이 열리게 됐던 바, 영월엄씨 최초의 대동보인 무진보에 따르면 당나라의 파악사, 즉 사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 마침내 돌아가지 않고 영월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시조 엄임의는 세 아들을 두었다고 한다. 훗날 큰아들 태희는 군기공파의 파조가 되었으며 둘째 덕이는 복야공파, 셋째 처이는 문과공파의 파조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를 두고 영월엄씨의 삼파라 했다. 영월엄씨의 선산이었던 동을지산. 오늘 이곳은 사적지로 지정돼 있다. 선산으로서가 아닌 조선조의 왕릉이 자리하는 까닭이다. 자신의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야 했던 비운의 왕 단종의 능인 장릉. 그 한켠에 정려각이 있으니 영월엄씨 12세 손인 엄흥도의 비각이다. 이 비각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면이 강이요 절벽인 영월 땅 총령포. 단종의 유배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지금도 배를 타고 건너가면 그때의 자취들을 만나게 된다. 더러 삶은 비애만으로도 기억되는가? 이 소나무는 16 어린 나이의 단종이 즐겨 논일었던 곳. 몇 걸음을 더 올라가면 그가 한양을 그리며 일일이 쌓았다는 망향탑 또한 남아있다. 달 밝은 밤이면 단종은 청령포의 노산대에 나와 소리쳐 통곡했다고 전적들은 적고 있다. 그렇게 홀로 쓸쓸함을 달래던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신은 영월 후장으로 있는 엄흥도라 하옵니다. 유배 당시 아무도 만날 수 없었던 단종과 육순의 작은 벼슬아치였던 엄흥도의 만남은 그 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마다 이루어졌다고 한다. 밤에 죄인을 만나는 일이 아니구나. 나 또한 인간 정별을 하지 않았으니 그 점을 심려하지 말고. 망국아, 그러나 세조 2년 청령포의 물이 범람하여 영월 읍내의 관풍헌으로 옮겨져 있던 단종은 그의 숙부 세조가 보낸 사약을 받기에 이른다. 이에 단종은 활주를 목에 걸고 몸종에게 잡아당기게 하여 죽고 말았으니 혹자는 숙부를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살했다고 인구에 회자되기도 한다. 주여! 전하! 단종이 세상을 뜨자 그의 시신은 강에 던져졌다고 사초들은 밝히고 있다. 사흘 동안 강물에 그대로 떠 있었다는 단종의 시신. 그러나 그 누구도 시신을 거둘 수는 없었다. 저절로 까마귀 밥이 되는 그날까지 단종의 시신에 손대는 자에겐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이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흘이 흐른 칠흑 같은 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가 있었으니 엄흥도였다. 한 번 영월 땅에 와 끝내 환궁치 못한 단종의 넋을 그는 자신의 선산인 동을지산에 모셨던 것이다.
먼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가문마저 버려야 했을 그 결심을 그는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어명을 어긴 대역죄로 그의 가문은 곧 멸문지경의 철퇴를 맞게 된다. 400년을 영월 땅에 뿌리내려온 터전은 삽시간 폐허로 변했으며 그의 일족들은 몸을 피해 영월 땅을 떠나야 했다. 자신의 성을 숨기기 위해 가문의 문적까지 없애고 깊은 땅으로 숨어야 했으니 이로써 선산의 묘를 실전케 됐던 것이다. 영월 땅을 떠난 어흥도는 공주의 동학사로 행했다 한다. 그곳에서 상복을 입은 채 3년상을 치렀다는 기록도 있다.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듯 급하게 기차는 경상도 문경 땅으로 향했다. 그것은 엄문의 행방이 묘연해질 무렵 그 모습을 드러낸 엄문의 집성촌이 있는 곳이었다. 그 길 또한 모질고 가파른 고개들을 넘어가야만 했다. 경북 문경군 산양면 위만리 400년을 이어온 영월엄씨 100여 후의 세거지이다. 영월을 떠나 떠돌던 후예들, 그들이 오늘의 이곳 사람들인가 보다. 이들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다시 마을 입구로 안내했으니 그곳에서 만난 것은 엄흥도의 신도비 충의공 엄흥도. 그는 이곳에서 이렇게 후손들과 함께 살아 있었던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승진, 자, 선일. 정월 대보름. 평소 한적한 위만리에 모처럼 활기가 넘친다. 사람들로 비좁아진 마당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런 놀이뿐이 아니다. 살냄새와 살냄새를 부비는 일에 무슨 허물이 있을까? 명절이란 곧 제사 지내는 때를 뜻한다. 점심상마저 물린 한낮이 되면 위만리 사람들은 제사 준비를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야 마음의 소란스러움도 차츰 가라앉는다. 보름달이 뜰 무렵 횃불을 앞세운 동신제의 행렬이 마을 당산으로 올라간다. 해마다 이어지는 위만 후손들의 법도 물려받은 그것에 변화가 있을 리 없다. 마름마름으로 출염하여 정성스레 제물을 마련하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면 횃불로 분향을 대신하여 이렇게 맨 먼저 산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소박하고 간절한 기원을 담아 올리는 제사. 그러나 그 의미가 같을 수는 없다. 한 잔의 제주를 따라 마을의 무사 안녕과 가가호호의 염원을 비는 자리. 이 동신제는 산에 지낸 뒤 집에 지내고 들에 지내어진다. 이들의 정성이 얼마나 헤아려질지는 알 수 없다. 그저 조상과 동신께 이렇게 한 해 동안의 삶을 내맡겨 볼 뿐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동신제만큼 소중한 의식도 없다. 이의 자취를 찾아가는 길은 늘 멀지 않았다.
마을의 품속에 안겨 있거나 마을 가까이 자리하고 있었다. 총재공 엄유온, 동지 총재의 벼슬에 올랐던 그는 엄문의 11세 손으로 여말 선초의 격변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모여 사는 곳, 그것이 곧 경기도 이천 땅 돌입니다. 전래의 집성촌답게 고풍스럽기 그지없으니 이 육괴정은 총재공의 5세 손인 남당 엄영순이 학문을 익히고 가르쳤다는 곳이다. 그의 친필 액자들로 가득한 이곳엔 그의 저서 남당 유구가 전해지고 있거니와 대문장가로 이름 높았던 그 또한 역사의 갈피에서 마주치는 엄문의 한 사람이었다. 경기도 파주 땅, 엄문의 16세 손인 십성당 엄훈의 묘이다. 옥당의 정상품까지 올랐던 그의 묘 앞에서 우리는 발길을 걷는다. 영월 땅에서 넘쳐 흘러온 문중의 역사는 대과국제자 30명과 옥당에 올랐던 6명을 배출하는 등 천년의 장정을 내달려 오늘을 지나고 누대 선조들이 남긴 채취는 이제 이렇게 세군의 족보로 남아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인사동 거리, 몇 군데 고서점들이 남아있어 해묵은 사설을 들춰보게 하는 곳이다. 노중의 피로도 잊은 채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문중 관련 사료들. 고향 사람들에게서 들은 얘기들을 이렇게 전적들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보충하는 것이다. 말수조차 줄어든 노년의 밤, 엄기영 씨의 원고 집필이 한창이다. 떠나기 전만 해도 보일 듯 말 듯하던 문중의 역사가 이제는 이렇게 확실히 손에 잡혀져 있다. 그가 오늘 남기고 있는 이 얘기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인가. 상달 10월 셋째 날, 영월 땅 영흥동산의 이른 아침이다. 어쩔 수 없이 영월 땅을 떠나야 했던 그 조상의 후손들이 이렇게 스스로 영월 땅에 다시 모여 제사를 올린다. 시조묘를 찾지 못해 해마다 시조 단소 앞에 올리는 시제사이지만 그 조상 앞에 잃어버린 역사가 부끄럽지만은 않다. 악한 일이 이기는 일 없으며 선한 일이 지는 일 없다고 한 조상들이 남긴 유훈이 살아있는 한